학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학교 시간대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도 안산시의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안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SBS가 입수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입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이 문건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두순은 면담을 거부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면담하게 된 걸로 기술돼 있습니다. 면담 결과를 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뒤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특히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준수 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현재 이 준수 사항이 부과돼 있지 않아요. 그 조두순에게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안산에 좀 더 강화하자.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 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 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과도한 위헌적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가진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씨가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데 출소 후에는 원래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산 집에는 조 씨의 아내가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부인이 아직 조 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출소 후 사고가 나지 않게 조 씨를 잘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감안해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하고 불시에 조 씨를 찾아가는 식으로 생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량 이상 음주와 아동보호시설 접근을 금지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새벽 6시 45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가 남부교도소를 빠져나옵니다.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1시간쯤 뒤 안산 보호관찰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조두순이 한 손에 귤을 들고 보호관찰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하십니까? 없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마친 뒤 다시 밖으로 나온 조두순.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2차례 허리를 숙였는데 뒷짐을 진 채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 씨는 관용차 안에서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전했습니다. 예,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저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조두순이 나타나거나 들르는 곳마다 시민과 유튜버의 항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출소 전 새벽부터 일부 단체 회원들이 조 씨가 탄 관용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교도소 정문 앞에 드러누웠고 일부 시민은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관용차를 발로 차 문이 찌그러지고 차창이 파손됐고 나와라! 나와라!
다른 유튜버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보호관찰소를 떠날 땐 한 시민이 조두순이 탄 차량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 왔다 갔다 하지, 주민들 막 타동네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구경 나오지, 이 일대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자인 거예요, 전부 다. 경찰은 조두순 감시 인력과 별도로 유튜버들의 사적 응징을 막기 위해 기동대 2개 부대 150여 명을 조두순 집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집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지만 조 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 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소 당시 법원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 씨 주거지로부터 20m와 150m 지점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와 감시 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사건도 하나 짚어보죠. 자, 지난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검찰이 조두순한테 또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이 조두순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아마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앞에 나오면 바로 이제 경찰 그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는 이제 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경찰관이 몇 번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와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그런 사건입니다. 네, 조두순이 고위험 성범죄자인데 출소한 뒤라도 밤 9시 이후에 이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내하고 싸운 뒤 기분 나빠서 나갔다. 뭐 나가서 어딜 가서 어떻게 돌았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것은 이제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집 밖에 나와서 이제 9시 이후에는 그 외출이 금지가 돼 있는데 나와가지고 어딜 갔냐면 경찰 초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들이 제지를 했죠.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이 그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하고 난 이후에 보호관찰관이 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명백히 본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갖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갖다 구형한 것이죠. 자, 조두순 현재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어제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 갑자기 과거 본인의 범죄 얘기를 꺼내면서 횡설수설 했는데요. 저 별로 듣고 싶진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CG예요? 아,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군요. 자,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조두순 목소리를 안 듣고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비속어도 많이 썼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 뭐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분노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좀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게 좀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단 이제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그 반응이 특이해요. 나는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선처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본인은 뭐 벌금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아까 그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납작 엎드린 거죠. 예, 굉장히 지금 징역 1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저런 그 횡설수설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사실 이게 뭐 지금 이미 나와 있었던 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그 소위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그 발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발의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은 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는 거죠. 발의만 해놓고 통과를 안 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두순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회가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따라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일을 갖다가 벌렸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좀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